이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CNN은 현재 러시아 사태를 두고 특히나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엄청난 고생에 직면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자원 부국들은 더욱더 돈을 벌고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시달리며 고생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자원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즉, 평화로운 무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기적인 자국 중심 무역 시대가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지금까지는 패권 싸움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으며 문제가 있더라도 동맹들 간에는 치명적인 이슈로 번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일어나 무역 전쟁으로 번져 관련국에도 피해가 일어났으며 한미 간에도 각종 자잘한 통상 분쟁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본격적인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례 없이 동맹도 가리지 않고 뒤통수 치는 모습이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유독 한국만 제외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유럽에서도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측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는 명백히 WTO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이 포함되었다면서 한국만 빠졌다고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만 유럽 입장에서도 소위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며 유럽 차종들이 대거 제외되었다 불만인 것이고 일본에서도 닛산 한 종류만 포함되었다면서 일본도 사실상 제외되었다고 불만인 것이죠. 토요타의 경우 현대차처럼 미국의 전기차 공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외 타국에서 생산된 차는 전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일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 외에는 대부분 배제되었다는 것이며 미국 자동차 업계 살리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GM과 포드에게 선점할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수요의 초반 2-3년을 미국에서 가져가면 점유율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며 그 중에 한국은 기아 텔루라이드가 대성공을 거두는 등 미국에서 가성비 브랜드로 잘 먹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오닉을 비롯한 한국 전기차는 아예 그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면서 더욱 경계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 뒤에 만약 현대차가 따라 붙는다면 낭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차는 제 아무리 13조 원까지 투자를 해봤자 소용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보기 좋게 배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도체 분야에도 이런 낌새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일 간의 역사상 최고 외교 갈등이 바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생겼을 만큼 민감한 분야인데 미국은 놀랍게도 현대차와 비슷하게 삼성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다음 또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같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입점하기를 강력하게 원했고 정치인들이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삼성에서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인건비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정상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퍼붓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상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에 간곡히 부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 차관은 모두 공급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를 틀어막고 미국이 패권을 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분야였으므로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대중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온갖 법안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핵심 기술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설계부터 주요 장비까지 대부분 기술이 미국 것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미국이 막으면 반도체는 그대로 일본 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특허를 열어 일본 반도체를 성장시켰고 당시 구소련과 냉전시대 대결을 가져갔지만 의외로 일본이 너무 성장해버리자 미국은 일본을 내치고 한국과 대만을 키워온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한국과 대만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슬슬 이제 경계해야 할 대상이 한국과 대만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텔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아시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다소 충격적인데 지금까지는 한국과 대만이 있으니까 미국은 괜찮다라는 뉘앙스였다면 이제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텔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면서 110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도 아시아의 기울어진 시장은 결국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인텔은 삼성과 TSMC 등의 직간접적인 경쟁자이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 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러한 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어 D램 3강인 미국의 마이크론사는 최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및 과학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지원을 받은 마이크론은 2023년까지 400억 달러를 미국 반도체 제조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최대 4만 명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5천 명의 고기술직 일자리도 포함된다며 고급 인력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혹은 TSMC까지 다방면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는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에서 10%로 높아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고 있지만 오히려 마이크론이 더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회사의 반도체 생산 지원과 소비를 증가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삼성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미국 내 마이크론에서 나온 반도체를 우선 소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대차 대신 GM 포드를 구매시키겠다는 것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또한 삼성과 하이닉스가 당황스러운 것은 미국의 보조금 혜택이 아직 제대로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520조 원가량을 집행했지만 이것이 한국 회사에 공정하게 돌아갈지 아니면 마이크론에 집중될지 알 수가 없으며 갑자기 미국이 태도를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주요 라인이 한국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법안도 그렇지만 반도체 법안 역시 주된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에 설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만약 한국 회사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삼성은 투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현대와 같이 투자 후 뒤통수의 코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자국 회사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반도체를 그대로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칩4 동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의 낸드 플래시는 최근 중국 YMTC를 새로운 파트너로 들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황당해하는 것이 애플 랜드는 하이닉스와 일본 기옥시아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중국 업체가 끼어들어 전반적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동맹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련 법안이 지속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 대표회사 애플이 중국 회사를 포함시키는데 칩4 동맹을 맺으면 뭐하냐는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공장 라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에 삼성 반도체 라인이 생겨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약 18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의 10% 내외만 생산돼 공급망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2배로 늘리자는 것이고 이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유럽에 새로 짓고 반도체 생산을 늘려가겠다는 포부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삼성과 TSMC가 이미 대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진행해 이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위험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도 다양한 국가의 반도체를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이를 즉각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최근 스페인에서도 한국 삼성 반도체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이 미국의 보조금이나 구체적 규모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자국 기업에만 유리하고 현대차와 같이 한국을 내친다면 매우 위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는 자동차와는 달리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타겟으로 잡으면 자칫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도 위험 다변화를 위해 유럽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이 최근 노리는 대상이 중국인지 한국이나 대만인지 헷갈린다면서 사실 중국의 D램은 아직 신경 쓸 수준도 아닌데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보다 중국과 연결된 대만과 한국이 더 큰 피해라며 실제 이 법안은 1차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건설하는 TSMC 최신 공정 공장이 막힐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엔비디아 수출 금지가 된 만큼 TSMC도 대중국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한국에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반도체 60%를 중국이 흡수하고 한국도 수출 비중이 큰 국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중국과 사업이 상당히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국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며 주변국의 우려를 더합니다. 한국은 유럽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